안녕하세요. 3월 27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떠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연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물가 지수인 CPI, PPI, 그리고 PCE 중에 이 마지막인 PC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어떤 수치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금리 인하 관련해 가지고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혹은 여기에 맞춰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의견이 갈리다 보니까 관망세가 짙어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요즘 많이 증시도 올라가게 되었잖아요. 경계 심리 때문에 쭉 일단 조정 나오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해서 뉴욕 증시는 보다 전체적으로 하락 마감하게 되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일단 파월 의장의 발언도 이전에 굉장히 이 비둘기파적이었던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물가가 튀어오르는 모습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면은 결과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올해 최소 3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이게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그러면 6월부터 스타트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 6월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을 몇 프로 나타내고 있는 거 확인하려면 일단 12%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이게 악재인데 그래도 63.3%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리고 PC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게 75에서 이렇게 빠진 거거든요. 순식간에 75 그 이상까지도 보여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표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요 기대감들도 슬그머니 머리가 들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설령 올해 3회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2회는 될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특히나 미국은 달러 패권을 가장 중요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 쪽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특히나 이유나 이런 쪽에 맞춰가려는 움직임이 보여줄 수도 있을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속도가 조금 나고 있고 어느 정도 이를 인지하는 발언이 과거에 몇 번씩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나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은 양 어느 정도 관망이 좀 짙어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딱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국제 유가는 WTI 기준 81.62달러로 마이너스 0.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딱 생각을 하면서 올라간다에 지금 배팅을 하고 있는지 강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강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조금 더 이제 보면 좋은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제일 많이 팔릴까요? 비싼 제품들. 할부 쓰는데 부담스러웠던 제품들이 차근차근 풀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핵심은 뭐다? 내구재. 3년 이상 쓸 수 있는 가격 비싼 것들. 예, 지금 주문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요. 미국 지금 이제 경기 다시 살아난다. 원래도 좋았지만 더 좋아진다. 여기에 배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당연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미국의 금리 때문에 부담이 되어가지고 계속 이 양적 완화 정책을 못 취했던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야, 이거 따라갈 타이밍이 됐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경기를 살리려는 움직임 중국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 하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AI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이 약간 뒤처져 있다라는 평가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투자를 하기 위한 움직임. 이제 과거에 뭐 전기차 포기처럼 AI 포기 이거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안 돼가지고 이 관련 부분으로도 앞으로 꾸준하게 후속 뉴스가 애플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에서도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빅테크에서 AI에 대해서 전략을 발표하면 반도체 투자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랬을 때 한국 반사이익 기대감에 SK,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당연히 AI가 커지면 로봇도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와 만나고 있는 로봇 섹터, 미래가 밝다.
그래서 로봇 요즘에 그렇게까지 좀 강세의 모습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2차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래 배율을 현재로 끌고 오고 있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빼놓을 수는 없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내 바이오 생산 2035년까지 200조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지금 약속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 금리 인하랑 이런 부분이 잘 맞물릴 수도 있겠네.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거 기대감 커지고 있다. 자, 제약바이오 2021년 대장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 또 한 번, 한동안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밀 유도무기, 조달 계획 수혜, i3 시스템 수익률 22.4% 얘기 나오면서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해외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거는 만족스럽다.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에서 일단 LFP 위주로 치킨 게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그 전에 이미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만들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다 소수만 생존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또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실적이 안 좋은데 왜 이게 나쁜 게 아니냐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보세요. 치킨 게임에서 계속해서 생존하니까 전 세계 1등이 됐잖아요. 예, 결국에 치킨 게임 당장은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이걸 버티면요. 그 다음은 미래가 너무 밝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배터리가 잘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폐배터리 역시도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갖고 이쪽 생태계 물론 매출이 나오기까지는 10년, 20년 더 걸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확인을 하면서 이쪽 섹터도 기대감으로 인한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가는 거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공부할 수 있는 이 증권사 리포트 보면서 모든 걸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급 보고 차트 좋고 얘는 좀 봐도 되겠다 싶은 것 위주로 공부의 의미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 같이 한번 이런 거 체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한번 해보시고 내용부터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멤버십 황제주 수익률하고요. 멤버십 종목 다른 것들 어떠한 움직임이 보여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2월 3일 이날 2월 2일 장 끝나고 주말에 보실 수 있는 멤버십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때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종가 기준 17만 9,300원에 이거 괜찮다, 보면 좋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현재 상황 어떻다? 그대로 쭉 올라가면서 100%세 자리 넘는 수익률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면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런 황제주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알테오젠, HLB 모두 100% 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최근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정말 한 두 번은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가 있었는데 어떻죠? 꺾이는 거 없이 추세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한번 보시면 괜찮겠다 싶어갖고 업로드를 진행을 해드렸는데 한번 동영상 가서 보시면은 날짜랑 이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단기성으로 잡아갈 수 있는 제가 이제 수익률을 정리를 해놓는데 최근에 들어갔던 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계속 올라가서 10% 이상의 수익이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없었던 이런 종목들도 최근 또 한 번 올라갔고 이외에도 이 많은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좋은 파동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원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타점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굉장히 절묘하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전 지금 이 순간에도 단타, 스윙, 중장기 모두 다 할 수 있는 종목 좋은 것들만 골라서 차트, 수급,
재료를 가지고 멤버십 영상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멤버십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가입하기 있으니까 같이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좋은 것만 모아서 올려드리는 거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가격? 그것도 안 되니까요. 18,000원. 황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공부를 하면서 역대급 수익률 올해 하반기까지 또 한번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21선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여기 찍고 오늘 뭐 조금이나마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거 지켜보면 좋을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지금 좀 하락을 만들었던 뉴스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과징금 맞은 거 그 부분이었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액수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혹시나 공공기관 관련해가지고 입찰 제한 걸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봤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도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처분 넣고 그리고 이제 소송으로 끌면은 또 이거 되는 부분이고, 소송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점점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영향을 간다라고 하더라도요, 몇 년 단위로 좀 끌면 되는 거라. 이 역시 잘 해소될 가능성 높다라는 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악재가 점점 옅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현재 주목해보면 좋을 부분 뭐 있는지 보면 좋겠죠? 했을 때 첫 번째, 항공 엔진 개발 나선다. 지금 항공 부품 쪽으로만 굉장히 좀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엔진까지 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엔진은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죠. 엔진에 들어가는 기술력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당연히 소재, 그리고 이런 정도가 좀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어느 쪽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가스터빈, 그리고 원자력 주기기 제작.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재공학이 뒤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기계공학의 가장 높은 정수가 방금 말씀드린 원자력이랑 가스터빈 이런 쪽이기 때문에요. 야, 이 역시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품 하나하나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제조업 쪽에서 그거 잘하는 기업들 많고요. 하청 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또. 거기다가 여기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두산이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다. 근데 이제 이걸 딱 보시면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해외 다른 업체들은 안 했겠냐? 근데요, 애초에 가스터빈을 상용화한 기업 자체가요, 전 세계에 5군데밖에 없습니다. 두산이 끼어들어서 원래 4군데였다가 5군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굉장히 힘든 분야가 이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납품해가지고 1년 정도 문제 없이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레퍼런스도 확실하게 확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예, 이거는 좋다. 향후에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수출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엔진 납품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가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원전 같은 경우도 봐야 되는데, 지금 전기가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 요거 안 된다는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뒤처질 순 없기 때문에 어거지로라도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원자력 짓기 싫다라고 해서 AI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다른 국가들은 다 AI 바탕으로 사업을 저 위까지 올렸는데 그 안 한 국가만 막 뒤처지는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국에
이 AI 기업이 있는 상황에서 이쪽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좀 노선을 틀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이 기업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가랑 손을 잡고 다른 국가를 이기려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이 독일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 그래서 만약에 독일이 탈원전까지 전 세계 이제 가장 거의 최초로 이렇게 딱 하면서 방향을 잡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독일이 원전 안 한다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다? 진영이 양쪽으로 갈리긴 하겠지만 원전을 투자하는 만큼 뭐 풍력이나 태양광 이쪽의 비중을 더욱더 많이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쪽의 매출이 계속해서 올라가겠구나. 그러니까 원전이랑 비례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죽는 게 아니라 한쪽이 올라가니까 나머지 한쪽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제 금융 쪽인 지원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뭐 방산이나 원전 수출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폴란드 결과 나올 가능성 높잖아요. 이것도 한번 쭉 지켜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들 쭉 봤는데 일단 뉴스는 되게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급과 차트를 보면서 외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면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 떨어지더라도 외국인 수급 괜찮으면 걱정하지 말아라. 어떻게 됐죠?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기에서 빨간불 켜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굳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물량을 던져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상황이 보여지게 되었을 때 기관이 매집도 상당히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비싼 가격에서 사서 싼 가격에서 팔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럼 이들도 수익을 위한 움직임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위쪽으로 한 번 더 치고 갈 가능성도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차트를 봐야 되는데 지지라인 베스트는 역시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요 21선을 최우선으로 쭉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현 상황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개인들이 가장 많이 부여 있는 2만 원, 이 위쪽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현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위쪽의 물량까지 어느 정도 소화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가지고요. 수급이 이 위쪽으로 올라갔는데도 계속 괜찮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면 속도는 좀 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튀어 올라가는 모습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위쪽 부분 매물대 옅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조금 소화하고 이전에 있는 이 고점 라인 24,000원까지 쭉 한번 치고 가는 거 노려보셨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이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2만 원 구간을 어떻게 해서 뚫을지 여기에 가장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를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요거 글로 쓰면서 영상까지 맞춰 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악재 손끝 호재가 차근차근 나오고 있다. 그리고 수급을 봤을 때 외국인 너무나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지지라인 20일 보시면 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뭐라고요? 2만 원 아래까지는 너무 수월하게 갈 수 있지만 이 이상에는 개미들 많이 물려 있어 갖고 좀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수급이 괜찮다면 소화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에 돌파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22,000원 돌파하면 그럼 이제 24,000원까지 노려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 분석 최종적으로 맞춰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남은 시간 화이팅입니다.